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아까 두 개는 연극의 대본이었던 희곡이었고요. 이제는 영화의 대본인 서편제입니다. 자, 서편제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뭐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서편제 이전에 출생하시지 않았을까. 왜냐? 서편제 1993년에 만들어진 이창동 감독의 영화이거든요. 그리고 이청준 원작 이청준이 쓴 이렇게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어요. 그런데 1993년에 이 서편제라는 영화가 100만 관객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100만 관객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메가박스, CGV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의 1000만 관객에 육박하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히트를 친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영화인데 주제가 판소리래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려면은 거기 막 뭐 히어로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히어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때 히어로는 판소리 히어로였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가요? 자, 판소리라는 것,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창, 노래를 통한 이야기의 전달을 우리가 판소리라고 하죠. 자, 어떤 주인공 여자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 여자. 당연히 이 판소리를 하는 여자겠죠. 그리고 제목인 서편제는요. 자, 이 서편제는 이제 전라도 쪽에 어떤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서 부르고 했던 한 판소리의 유파를 서편제 판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서편제 판소리를 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겐 아빠가 있었는데 이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라 양아버지, 수양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아빠와 함께 피가 섞이지 않은 어쩌다 보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남동생과 둘이 이렇게 아빠 밑에서 여자와 남자가 판소리를 하는 아빠 밑에서 판소리를 배우면서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이상한 관계, 이 중에서 아무도 피가 섞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족으로 얽힌 이 세 사람이 어쨌든 아빠 밑에서 판소리를 배우면서 떠돌다가 이 남동생은 아빠랑 싸우고 이런 생활이 싫어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남동생이 사라진 이후에 아빠가 이 여자랑 둘이서 판소리를 하러 다니다가 이 여자가 조금 더 깊은 소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 자, 판소리라는 거는 예술이잖아요. 그 예술을 하려면 뭐예요? 가슴 속에 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정말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가슴속에 슬픔과 아픔과 깊은 감정이 있어야지만 판소리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빠는 그 깊은 감정, 노래로 끌어나올 그 깊은 감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여자에게 약을 먹여서 여자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왜? 여자에게 억지로 깊은 슬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 눈이 먼 여자는 어떻게 되냐? 진짜로 아빠의 의도대로 눈이 먼 상태에서 뭐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감정을 노래로 끌어내는 것, 서편제로 풀어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이런 한을 창으로 그리고 그 판소리로 승화시키게 되면서 판소리 명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판소리 명인이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예전에 그 남동생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동생과 여자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둘이 이제 나도 소리하는 사람이야. 나도 소리하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함께 노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누나? 얘 남동생? 하고 서로를 알아보게 된 거죠. 자, 하지만 그 둘은 옛날에 남매였지만 서로를 늘 그리워하고 있던 존재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루 같이 노래를 부르고 다음날 다시 헤어져 버립니다. 자, 이 슬픈 이야기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 구절풀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장면은 이제 이 남매가 다시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판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소리에 대한 애착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자, 소리에 대한 애착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소리가 좋아서 남도천지, 남도는 전라도 이제 그쪽 지방을 말하는데 남도천지 안 돌아본 데가 없어요. 왜냐? 그쪽 지방에 판소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만 있어주면 이대로 밤이라도 새겠소. 자,
밤을 새서라도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소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이 지금 동생이 동호, 남동생 이름이 동호입니다. 동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호는 송화가 소리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죠. 송화는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아유, 제 소리는 뭐 천하기만 한데요. 이게 낫다는, 천하다는 건 낫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니에요, 제 소리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호는 북치는 사람이에요. 장단 맞추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동호는 장단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송화는 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의 내용 뭐 심청이는 어쩌고 저쩌고 동호는 북을 치고 자 심청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이제 판소리 중에서 심청가의 일부분을 이 둘이 함께 지금 얘기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자 3번 문장 보시죠. 동호가 북을 치면서 어이 하니까 자 이제 판소리 중간중간에 이 소리를 이렇게 어이 하고 장단 맞춰주는 사람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자 어이 하고 장단을 맞춰줬더니 갑자기 송화가 행화는 풍랑을 치고라고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뭔가 소름이 돋아요. 소름? 이 느낌은 뭐지? 자, 여기서 뭐죠? 송화는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동호가 자신의 남동생이라는 것을 이때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알아채자마자 송화가 어떻게 했네요? 갑자기 노래하다 멈추고, 아이고, 내 동생 동호야 하고 달려갔나요? 아닙니다. 송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동호임을 알아채고 동호종을 보다가 그 다음에 뭐야? 두 사람 봐서 서로 교감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송화는 명월은 해울에 잠겼구나 라고 소리를 이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판소리의 정신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소리로 풀어내는 것. 서편제의 미학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리를 통해서 교감하던 두 사람 끝까지 소리를 마치죠.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소리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동안의 아픔들도 소리로 다 풀어내고 소리로 한을 풀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씬 넘버 95번. 자, 여기서 씬 넘버, 여기 아까 S 샵 붙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씬 넘버 95번 염전길 씬입니다. 염전길에서 찍은 씬이란 얘기입니다. 염전길 씬에서 동호가 뭐하고 있대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대요. 동호,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립던 누나와 만났는데, 그렇게 그립던 사람과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떠난다니 이게 웬 말인가요? 자, 그런데 그런 동호를 이제 멀리서 송화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찬가, 이제 송화와 함께 다니던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 아니야?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그랬더니 송화가 얘기해요. 아, 맞아요. 저 사람 북장난을 듣고 내가 동생인지 바로 알아봤어요. 동생 솜씨 그대로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진단 말이야? 라고 천가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그리워하던 서로를 두고 왜 다시 버스 타고 떠나? 송화가 얘기합니다.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자, 한을 다치고 싶지 않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빠가 송화 눈을 왜 멀게 했죠? 깊은 슬픔, 깊은 아픔이라는 한이 있어야지만 그 끌어오는 감정을 노래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뭐였어요? 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누나는 잘 살고 있을까? 동생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이 그리움이나 상대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송화의 소리는 뭐예요? 명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송화는 소리를 얻는다 그래서 득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워하던 존재를 갖다가 이제 그리움 없이 눈앞에서 매일 보고 살면 그리움도 아픔도 없을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리움이 아픔이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자신의 소리는 약해질 거. 예술은 약해질 것을 두려워한 거죠. 자, 그 예술이 뭐라고, 그 감동이 뭐라고,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한을 그대로 지켜서 자신의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서로는 서로를 보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버리고 예술을 얻자, 서편제를 얻자, 우리 내 목소리를 얻자라는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5번째,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자, 한의 종교라고 하기엔 선생님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한의 예술적 승화라고 우리 생각해 볼까요? 자, 한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겁니다. 자, 판소리, 예술이죠. 서로에 대한 아픔, 그리움,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너를 찾느라 힘들었고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서 인생이 너무 괴로웠고 이런 삶의 아픔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 그 둘이 서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막 눈물 닦아주고 엉엉 울고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막 이랬나요? 아닙니다. 오직 뭐 했냐? 둘은 심청가를 불렀어요. 그 심청가 안에
얼마나 그 구구절절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심청과 가사 안에, 그 심청과 선율 안에 지난 세월의 서로에 대한 아픔, 지난 세월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노래에 다 실어서 담았겠죠. 그것이 바로 둘의 감정, 둘의 한을 노래로, 예술로서 승화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송화는 결국 어떻게 가나요? 6번. 제8자를 생각해보면 당치도 않게 편한 세월이 너무 한두 곳에서 3년이나 있다니 나는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운명인데 왜? 힘들게 사는 운명적인 고통이 있어야 한이 있고 그 한이 예술을 만들어주니까. 자, 나는 떠돌아 살아야 되는 운명인데 3년이나 여기 때 너무 오래 있었어요. 저 이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송화 뭐예요? 끝없이 유랑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판소리를 완성하고 소리를 얻고 끝없이 경지에 도달하고 싶은 예술인으로서의 송화의 의지와 열정 느껴지시나요? 자, 송화는 안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안정적이지 못하는 괴로움, 영원히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고통,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뭘로? 서편제, 노래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강력한 감정을 다른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인생은, 송화의 인생은 뭐냐? 인생의 모든 고통, 한을 곧 서편제라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인생이 곧 송화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자, 유봉은 이 송화의 양아버지, 아까 그 남매를 거둬서 키웠던 소리꾼이자 이 남매 양아버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 곰 지은쌤이 그랬죠. 이상한 아빠라고. 여기 이상한 아빠 2입니다. 아무리 소리가 좋지만 약을 먹여서 딸의 눈을 멀게 하다니요. 예술적으로 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빠 어떻게 해요? 송화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살려고 평생. 하지만 송화는 결국 어떻게 했죠? 이 환을, 원망이나 아픔,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꼴이 이러는데 동생은 어떻게 나랑 아빠만 두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런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통의 힘을 뭘로 돌렸다고요? 고통의 힘을 돌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승화라 그러죠. 고통의 힘을 돌립니다. 뭘로? 서편제로. 판소리 예술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한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뭐예요? 예술로 들어서 승화시키는 삶이 송화의 삶이라 그랬죠. 결국 송화, 동호는 서로의 한, 이 한이 결국 예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술의 원동력을 서로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서로의 한을 풀어버리면 더 이상 예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을 남겨놓기 위해서 헤어집니다. 왜? 떨어져 사는 게 곧 한이니까. 떨어져 사는 한 둘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슬픈 운명의 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는 것은 뭐였죠? 서편제라는 예술이었죠. 자, 송화와 동호는 재에서도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북두둥뻑 장단 맞춰보고 그제서야 서로를 알아보죠. 송화는 정착에 대한 열망 없었고요. 판소리를 통해서 서로의 산을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그리고 동호의 북소리에 담긴 정서는 뭐였죠?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그런 그리움의 북소리였습니다. 자, 송화가 동생임을 알아차게 된 것도 결국 뭐냐? 이 동호의 북소리 때문에 알아봤죠.